자, 여기 이 지문이요. 지문을 읽을 때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 근데 문제를 풀면 다 틀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려웠던 거야. 지문이라기보단.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이게 지문하고 선지 중에 부딪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영어 지문이었던 것 같아. 그 해석에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것도 하면서 알려줄게. 일단 문제부터 보면,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건데 이렇게 새로 읽기를 했더니 심리철학과 물리주의가 나왔고 기능주의 론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봐봐. 무슨 주의나 무슨 설이나 무슨 론이 나오면 이거 다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지. 이론이라고. 그럼 이론이 여러 개 나오는 글이구나. 섹션을 나눠야겠다를 생각을 해주는 거야. 두 번째, 기역 니은 했는데 기역이 뭐였냐면 위로 올라가서 유형 동일설이었고 니은은 토큰 동일설이야. 이 두 개를 기역 니은으로 잡았으면 너 이거 읽고 이 둘의 차이점 위주로 봐줘야겠지. 그치? 응. 그래서 얘가 유형 동일설이었고 얘가 토큰 동일설이었다. 이렇게 되고 포더의 입장에서 했어. 포더 금방 찾을 걸 지문에서 네모칸이 있어서 자 어디 있냐면 여기 있지. 그럼 이걸 볼 때 네가 봐야 돼. 얘는 무슨 론이야? 무슨 주의야? 그렇지. 얘는 기능주의구나. 그래서 각 유형이 다 한 문제씩 나온 거구나를 생각해 줘야 돼. 됐어? 그래서 포더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야. 그러면 이건 포더가 보기를 까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4번은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했는데 가도요. 여기에 있어. 내관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물리주의 언어들도 대체될 수 있다는데 요거 무슨 론이야? 찾을 수 있나? 물리주의 중에서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나? 소거적 유물론. 요렇게. 그러니까 진짜 한 그 주의마다 하나씩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소거적 유물론이구나. 요렇게 하나 알았어. 그럼 여기는 뭐냐면 자, 이 보기로 소거적 유물론을 비판하는 거야. 보기로. 그 다음 5번 사고 실험했는데 여기 봤더니 지금 요렇게 쪼개지고 다 사람 이름이 나왔어. 그럼 론이 나오겠다는 거지. 이 사람이 만든 론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치? 요렇게 봤어. 지문을 읽을 거야. 봐봐. 빨간 펜 들어봐. 자, 마음의 본질은 무엇일까?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러면 마음이나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탐구하는 철학이 뭐래? 심리철학? 심리철학 중에서 우린 뭘 볼 거래? 물리주의 이론? 이렇게 볼 거래. 그럼 봐. 이거의 핵심은 심리철학이야? 물리주의야?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 A에는 스몰 a, b, c 등이 있다 하면 핵심 단어 뭐야? 라지 A야. 그러면 A에는 대표적으로 스몰 A가 있다 하면 스몰 A야. 그때 라지 A는 어떤 배경 지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긴 물리주의가 핵심이구나를 하나 알았어. 그래서 오른 왼쪽에다가 그냥 요 정도만 심리철학에서 물리주의가 나왔어. 끝. 요 정도만 해놓으면 되겠다. 자, 이 물리주의 이론은 물리적 현상으로 마음을 설명한대. 그럼 뭐가 원인? 그렇지. 이 물리적 현상으로 이 마음을 계속 심리라고 하더라고. 그럼 이렇게 할게. 그래서 얘는 물리가 원인, 심리가 결과. 이렇게 되는 거고. 즉 했을 때 한 번 같은 말 더 할 거야. 우리의 감정, 생각, 의식 등을 우린 다 뭐라고 불러? 심적 사건이라고 부를 거야. 이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적 작용, 물리적 사건, 물리적 작용을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물리적 사건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가 물리인데 물리 안에 뭐까지 포함할 거다? 뇌는 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심적 사건이 이 물리적 사건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해라고 했으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지. 똑같은 말이지. 물리가 심을 만들어. 얘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야 했어. 그럼 결국 뭐가 이미지인 거야? 심적 사건이 이미지인 거지. 문장 구조 봤어?
됐어? 그럼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자, 뭐가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게 물리주의가 가치가 높고 심적 사건은 그냥 따라오는 곁다리인 것 뿐이야 라는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만 보는 거야. 뭘 볼 거냐면 지금 우리의 물리주의는 똑같은 말이 물질주의인데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로 돼 있고 인간도 다 원소 원자로 돼 있다. 그 외에는 없어 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식하고 물질 중에서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하거나 의식 따윈 없어 라고 얘기하는 팀이 있어. 그러면 철학이 이것만 있지 않겠지. 그럼 반대급부로 뭐도 있을까? 관념주의, 관념론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 의식하고 물질 중에 물질은 좀 낮은 가치고 의식이 큰 가치야. 이런 것도 나오겠지. 그러면 자, 이번엔 물리주의가 나왔지만 수능엔 관념주의가 나올 수도 있다. 됐어? 그렇게 큰 틀을 하나 잡고 자, 다만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 물리주의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물리주의에서 종류가 또 여러 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종류가 여러 개야가 나왔으면 역시 핵심은 여기가 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위에선 하나만 얘기했고 밑에선 여러 개가 있다니까 물리주의에 딱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럼 이 다양한 입장 중에 하나 뭐가 있어? 유형 동일설이 있지. 그래서 얘를 1이라고 잡을 거야. 그래서 유형 동일설 이렇게 잡았고 유형은 무슨 뜻이야? 유형은 한 지점이야? 아니면 큰 범위야? 점이야? 범위야? 유형은? 범위지.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것의 범위와 범위가 같아. 이 정도랑 이 정도를 같게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유형이라고 하는 걸 봤으면 돼. 그럼 봐.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그러니까 이 유형의 심적 사건이 뇌 내 특정 부위도 역시 한 지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부위를 얘기했지. 맞아? 그러니까 얘도 유형이고 그 유형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가 유형 동일설이야. 됐어? 번개가 전기방전과 동일하대. 그냥 이름만 다르대. 라고 한 것처럼 이거 설명 방법 뭡니까? 직유. 맞아. 예시. 맞아. 근데 더 정답은 뭐냐면 비문학에서 처럼이 나오잖아. A가 그러하듯이 B도 그러하다라는 구조를 쓸 거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유추라고 얘기하면 될 거야. 됐어? 응? 그럼 뒤에를 얘기할 건데 가령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C섬유 발화와 같은 뇌의 신경생물학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런 거 알아야 돼.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 이 구조 A라는 B잖아. 그럼 결국 A랑 B가 뭐 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지. 그때 원관념은 뭐야? 이게 원관념이야? 그럼 A는 그것의 뭐일 뿐이야? 예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예에다가 그냥 B를 입혀버리면 돼. 그럼 이런 거지.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 했어. 그러면 고통이 뭔 거야? 심적 사건. 이렇게 입히면 되는 거지. 예문을 푸는 방법 알겠지? 네? 그럼 여기도 한번 봐봐. C섬유 발화 같은 뇌의 식물학적 사건 했어. 그럼 뭐가 예시야? 그러면 이게 뭐래? 뇌의 생물학적 사건이래? 그럼 이 뇌의 생물학적 사건을 더 줄이면 뭐가 돼? 자, 위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유형 동일설이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뇌 내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고 했지. 그러면 고통은 심적 사건이지. 그럼 생물학적 사건은 뭐가 되는 거야? 물리적 사건이 되지. 그냥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눈 조금만, 눈 그렇게 야하게 뜨면 나 진짜 반해. 응?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 C섬유 발화라고 하는 물리랑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 자, 그래서 유형 동일설은 특정 유형의 심리적 사건과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이 같은 거야. 하나야. 야, 실은 물리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심리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야. 이거 두 개 아니고 하나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이 부분과 이 심적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이 물리적 부분이 부분 이 유형이 같은 거야 라고 하지 하나에 콕 집어서 디테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금요일 반이라고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지 금요일 반 중에 누구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고. 됐어? 그 다음 볼게. 유형 동일성을 주장한 스마트에 따르면 그러니까 스마트도 그냥 1이라고 잡고 인간은 물리적 입자들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물리를 이가 뭐냐면 물리를 초월하는 이기는 감각이나 의식은 없고 즉 심적 사건은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뇌가 뭐니까? 물리니까 랑 동일하기 때문에 양자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상관이 뭐야? 상관하고 같은 다른 말. 관련이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관련이 없을까? 왜 관계가 없을까? 일단 관련이 있다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몇 개여야 돼? 몇 개 이상이어야 돼? 2개 이상이어야지. 근데 얘는 몇 개야? 한 개를 이렇게 부르는 거라니까? 한 개인데 뭔 관계가 있어. 내가 나랑 무슨 관계야? 그냥 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는 그냥 이런 구조가 생각보다 문제로 많이 나오고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그냥 뭐랄까? 무식하게 봐봐. 심적 사건과 이 물리적 사건은 동일하니까 관계가 없어. 그럼 왜 관계가 없어? 동일하니까. 가 답인 거야. 하나니까. 가 답인 거지. 됐어? 그렇게. 그러면 요렇게 봤을 때 지금 6번의 A, B만 풀어보면 6번의 A, B를 풀었을 때 A가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요 6번 선지, 1번 선지가 조금 비웃깁니다. 실은 이미지의 우리말이 뭐예요? 표상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치환한 것뿐이야. 표상이 뭐냐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추상이야 아니면 구체야? 추상이지. 그럼 내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잖아? 그럼 그게 이미지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표상이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자, 이 심적 대상과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은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상관관계가 아니다라는 건 결국 하나다라는 거야. 이것도 그냥 맞지? 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다시 올라갈게. 자, 이에 대해서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 라와 같은 주관적 경험은 자기의식 내면에 대한 관찰, 즉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반론이 있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무슨 파트야? 1회 반론 파트지. 맞아? 그럼 반론 파트려면 얘는 뭐가 있다고 얘기해야 돼? 자, 이 유형 동일설은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은 하나야. 그러니까 구분 안 돼. 애 반론은 뭐야? 구분돼. 심적 사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다시 읽어볼 거야. 이거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돼. 여기 읽고 여기에 심적 사건이 뭘까? 여기 심적 사건이 뭘까? 찾아봐. 이거 2개야가 하나야의 반론은 2개고 심적 사건 따로 있어잖아. 여기서 심적 사건의 또 다른 말 뭐야? 맞아. 내관이라고. 왜냐면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게 있어. 그럼 따로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이 내관의 뜻이 뭐야? 즉이니까. 우리 의식 내면에 대한 관찰이지. 그럼 이거 의식이잖아. 의식은 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든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제대로 풀어보자. 봐. 이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데 무엇처럼 보인다. 요걸 우린 뭐라고 부를 거야?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 이 무엇은 실제로 내가 보고 있는 애지. 맞아? 그런데 뒤에 무엇, 이걸 X라고 잡고 이걸 Y라고 잡으면 이 뒤에 Y는 지금 내가 안 보고 있는 거지.
그치? 야, 네 얼굴이 사과처럼 보인다. 난 네 얼굴만 봤단 말이야. 그치? 사과는 어디서 나온 거야? 내 내면의 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그 얼굴을 연결해서 사과로 연결하는 건 의식만이 하는 거야? 심적 사건만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 여기에 내관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게 연결할 때 이걸 두 개를 붙이는 게 내관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 내관이 의식의 내면 심적 사건이니까 즉 내관도 심적 사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반박이 뭐냐, 반론이 뭐냐라고 하면, 내관이라고 하는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하고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럼 하지만 스마트가 누구였지? 그렇지. 이 유형동일설의 사람이잖아. 그럼 얘가 이 반박을 뭐 하겠어? 재반박하겠지. 그럼 재반박도 뻔해. 아니라니까. 뭐 없다니까? 심적 사건 없다니까. 하나라니까. 이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봐. 우리가 물리적 대상에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물리적 실체인 무엇을 통해 표현할 뿐 내관에 의해서 관찰되는 경험은 아니다라고 했어. 그럼 봐. X가 Y처럼 보인다. 이 문장을 보고 X가 물리적 사건이 맞지? 네 얼굴이 이렇게 내가 진짜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걸 사과라고 해도 사과도 세상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물리적 사건이잖아. 물리적 실체잖아. 그럼 물리를 물리로 비유했는데 이게 어디가 내관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연결하는 게 내관이야 라고 했다면 이거에 재반박하는 이 유형동일설은 이것도 물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돼? 응? 그래서 요 사람은 이 X가 Y처럼 보인다 했을 때 얘도 물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났다. 그 다음에 유형 동일설이 A 유형에 속하는 심적 사건이 X 유형에 속하는 뇌의 사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 그럼 유형 동일설은 이렇게 특정 하나가 똑같다가 아니라 심적 사건의 요만큼의 유형과 물리 사건의 요만큼의 유형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에 비해서 토큰 동일설은 했으니까 여기다 ET라고 잡을게.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이 그 순간 사람의 신체에 나타나는 물리적 사건과만 관련된다고 했어. 그러면 자 여기도 봐봐. 요만큼 읽었어. 위에 거랑 뭐가 차이가 나? 유형과 순간이 차이가 나지. 그 다음 또 하나. 유형 동일설은 한 개다, 두 개다? 한 개다.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한 개니까. 근데 얘는 뭐가 된다고 했어? 그럼 얘는 몇 개다? 두 개다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심적 사건과 이 물리적 사건은 다른 애야. 관계가 있는 다른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돼? 그러면 봐. 어느 순간에 이 순간의 심적 사건은 어느 순간의 물리적 사건과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순간하고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잡을 건데, 토크는 무슨 뜻이래? 개별. 그러니까 한 5명을 묶어놓은 이 유형이 아니라 그 한 명하고만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토큰 동일설이 있는데, 얘는 이 순간 혹은 이 개별의 심적 사건과 순간 개별의 물리적 사건이 연결이 된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요. 어떤 유형이 아니라 괜찮아? 물 마시고 와도 돼. 여기 한 지점하고 한 지점이 딱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야. 됐어? 여기. 그럼 봐. 내가 아침에 슬펐어. 뭐 이런 일을 겪었어. 내 슬픔이라는 심적 사건이 뇌 여기 요 부분하고만 연결이 됐어. 그럼 관련이 있는 거지. 그럼 저녁에도 슬펐어. 근데 저녁에 다른 부분이 콕 연결이 되더라고. 이건 같은 종류의 슬픔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난 몰라. 다른 부분이래.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뇌의 요 부분이 슬픔을
만들어내는 부분에도 여기 아주 가깝지만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거야. 뇌과학과 갈 거야?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지어? 나는 몰라. 내가 말랑말랑하다는 거밖에 몰라. 그래서 봐. 토큰 동일설에 따르면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화해서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거 안 돼. 그러니까 유형화한 심적 사건을 유형화한 물리적 사건으로 바꾸는 거 안 돼. 그럼 뭐만 되냐면 개별적인 심적 사건을 요 특수 혹은 순간의 심적 사건을 순간의 뇌의 특정 영역에 발생한 개별적 그 하나의 물리적 사건하고만 연결하는, 환원하는 것이 가능해. 환원이 무슨 뜻이죠? 원래대로 돌린다. 즉,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도 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도 이거는 결국은 이 고통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비슷한데 고통 50%, 고통 55% 뭐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고,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도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얘는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얘랑만 연결되고 얘랑만 연결돼.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더라도 시간이 다르면 그 순간에 그 뇌에 움찔하는 그 영역하고만 연결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볼게. 토큰 동일설을 주장한 데이비든스는 2번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한대. 그럼 맞춰봐. 뭐가 원인이야? 물리적 사건이 원인이고 그 다음 심적 사건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알았어. 요게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실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치? 그 다음에 이러한 양상을 부수성이라고 해. 그럼 뭐가 부야? 결과값이 심이 부수인 거지. 그리고 물리적 사건은 준 거지. 그래서 즉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수반되는 부산물일 뿐 전자가 뭐였냐면 심적 사건, 그 다음 후자 물리적 사건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없더라. 그러니까 항상 물리가 원인이고 심이 결과지 이런 화살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가 뭘 풀 거냐면 2번을 풀 거야. 됐어? 버텨. 이 지문이 좋은 지문이거든. 지저분한 걸로 좋은 지문이라 버티고 뭐 이게 수능에 나와서 으악 망했어 울먹울먹 하는 것보다 지금 몽롱한 상태에서라도 조금 정신 차리고 듣는 게 낫지 않겠어? 지금은 안 슬프잖아. 시험 문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지문이 뭐야? 이래도 하나도 안 슬프지. 근데 이 시험지를 그대로 수능장에 갖고 가면 굉장히 슬퍼진단 말이야. 오늘 조금 더 알아먹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돼. 됐어? 자, 기억과 니은 모두 감각이나 의식의 상태가 했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심. 뇌의 물리적 사건과 이건 물리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했을 때 엄격히가 얘기하면 이거 틀린 답이 돼야 돼. 답이 5번인 거 알겠거든. 5번 완벽하게 틀렸어. 근데 이거 어디가 걸려? 기억이 걸려.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유형의 심적 상태랑 그다음 유형의 물리 상태는 동일하다. 그래서 뭐가 없다?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상관관계가 사전 찾아봐. 관련이 있다야. 그런데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부딪히는데? 가 된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해석에 오유고 수특도 이런 거 있어요. 있어. 그럼 어차피 수능에 나올 땐 이렇게 안 나올 거니까 상관없고. 됐어? 그 다음 2번 봐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상적인 심리적 용어를 물리적인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했는데 이건 아직 안 읽었으니까 더 읽고 풀 거고. 3번 봐봐. 기억과 달리 니은은 심적 사건이 특정한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심적 사건하고 물리적 사건이 같지 않고. 됐어? 그 다음 그에 따른 부수적 현상이라고 한다. 맞죠?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심적 사건을 뇌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 신경생물학적 사건과 구별할 수 없다. 이 심적 사건하고 특정 부위면 유형이야. 부위니까. 됐어? 특정 유형이야. 됐어? 이 물리적 사건하고 구별할 수 없어. 왜?
같으니까. 그렇지? 구분할 수 없다고 봤다. 그다음 5번. 기억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되지만 했는데 이거 봐봐. 유형의 심적 사건은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될 수 있어. 돼? 근데 니은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은 오직 하나의 물리적 사건에 대응한다. 대응돼야 안 돼요. 토큰 유형, 토큰 동일설은 자, 뭐랑 뭐가 관계 있다고 했어? 개별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가 틀리는 거야? 유형이 개별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틀리는 거야. 됐어? 개별이 혹은 한 개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게 토큰 유형설이고, 그다음 토큰 동일설이고, 유형 동일설은 유형이 유형하고 관계 있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앞으로 넘어가. 한편 했어. 한편이니까 기능주의는 세 번째가 되겠지. 그치?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꽤 지문 난도가 있어. 지문이 아니라 문제랑 연결하는데 난도가 있어. 이 세 번째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 이거 두 개 다른 거고요. 그리고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서 심을 결정해야지 물리랑 자꾸 이렇게 연결돼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심적 사건이 슬픔이야? 오케이, 그럼 같은 종류. 얘가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랑 상관없이 기쁨이야? 그럼 같은 종류. 이렇게 기능, 역할에 따라서 정의한다는 거야. 이는 심적 사건을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데, 퍼트넘은 했으니까 얘가 3의 사람이고 2번 나올 거니까 A라고 잡을게. 다중 실현 가능성 논변을 제시하며 인간과 동일한 외모 그리고 행동 패턴을 가지지만 몸의 물리적 구성이 전혀 다른 존재를 가정합니다. 이걸 어떻게 가정할까 했는데 지문에 너무 고맙게 외계인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외계인인데 인간하고 똑같은 얼굴이야. 그래서 그냥 딱 보면 구분할 수 없어. 다만 안에 있는 그 원소가 다른 것뿐이래. 네? 그럼 이 외계인은 물리가 인간하고 다른 거잖아. 그치? 그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럼 고통은 뭐가 돼? 심이지. 그 외계인이 심을 느꼈어. 그리고 그 외계인의 뇌에 해당하는 기관, 그럼 이 외계인의 뇌 물리적 기능 1 때문에 연결이 됐어. 이게 인간과 달라. 인간은요 슬픔을 느끼려면 물리 2랑 연결이 된다고 봐봐. 그러면 어쨌든 저쨌든 둘 다 결과는 고통이잖아. 그럼 기능이 같지. 그럼 같은 심이야 라고 보자고. 무슨 얘기냐? 결과니까 이 M1에서 심이 나오든 M2 몸의 어떤 그 뇌의 어떤 부분에서 심이 나오든 M3에서 심이 나오든 요게 같으면, 이 기능이 같으면 그냥 얘는 같은 심이야 이렇게 보자고. 됐어? 다중이니까 이 물질이 여러 개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설명하는데,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인간의 C 섬유 발화했어. 그럼 이건 뭐냐면 인간의 물리적 사건이 1인 거고, 외계인은 Q 섬유 발화니까 외계인의 물리적 사건은 다른 거지. 요렇게, 혹은 인공지능은 또 물리가 다른 거지. 이렇게 물리가 다 다르더라도 결국 이 다양한 물리적인 사건이 다 나오더라도 고통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니까 결국 기능이 같으면 이걸 같은 심이라고 묶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킨 포더가 있는데 얘는 3-B라고 잡을게. 인간의 마음을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해했어. 모듈이란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이야. 그럼 이 말을 했다는 건 인간은 통일된 존재라는 거야? 아니면 각각 부분들의 결합이라는 거야? 부분들의 결합이라는 거거든. 각각의 모듈들은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얘가 몇 % 이상이면 A를 출력해. 이하야? 그럼 출력하지 마. 이런 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대. 그럼 봐. 이거를 우리가 더 읽고 맞출 거지만 위랑 연결해 보자.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리적 그 사건이 여러 개지만 똑같은 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면 그건 똑같은 심이야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여러 개인 이 모듈은 뭘 의미할까?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도구가 물리적 사건과 심적 사건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 두 개 중에 뭘 얘기할까? 모듈을. 여러 개니까. 이게 물리적 사건이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결과치가 똑같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이건 심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게 퍼트넘 얘기잖아. 요거랑 지금 포도 얘기가 별 차이가 없는 게 모듈이 1이 3보다 크면 사과를 출력해 라고 할 거야. 모듈이 5보다 크면 사과를 출력해. 모듈이 1보다 크면 사과를 출력해. 그럼 얘는 출력 기준으로 보면 같은 사과잖아. 그럼 요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이렇게 모듈이 여러 개가 부분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내 여기가 움직여도 슬프고 여기가 3 이상 움직여도 슬프고 저기가 3 이상 5 이상 움직여도 슬픔이라는 같은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계속 슬픈 거야 그래서 너는. 네. 그래서 모듈에 따르면 각 모듈은 심적 대상을 처리 대상으로 삼아. 그럼 얘는 물리적 사건인데 얘는 입력이라면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이 심은 출력이 되는 거지. 입력값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이걸 출력해라고 하니까. 그런 일련의 계산적 과정이 바로 마음이다. 됐어? 한 줄만 더 읽을 거야. 봐봐. 자, 동일설이나 기능주의가 믿음, 욕구, 감정 등의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일상적 용어잖아. 합쳐서 뭐라고 할 거냐면 심리적 용어라고 할 거야.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용어니까. 그래서 SY라고 잡을게. 이거를 물리주의적 언어, 물질주의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봤대. 그럼 보자고.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동일설이 있었어? 뭐? 유형 동일설. 근데 이것만 있었어? 그렇지. 토큰 동일설도 이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1, 2, 그 다음 기능주의 3의 공통점을 찝어준 거라고. 됐어? 그러면 이 유형 동일설하고 토큰 동일설하고 그 다음에 기능주의가 다 이 심리적 언어를 물리적 언어로 뭐 할 수 있다? 번역 가능하다라고 봤다.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와. 그럼 얘는 4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끊고 4의 이 소거적 유물론이라고 했는데 유물론이 뭐예요? 유물론이 물질주의랑 똑같은 거야.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소거는 제거하라는 거지. 여기 잠깐 안 보고 뭘 풀 거냐면 풀 수 있는 걸 마저 풀 거거든. 2번 볼 거야. 기억, 니은은 모두 일상적 심리적 용어들이 물질주의적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지. 그치? 유형 동일설, 토큰 동일설, 기능주의까지. 그러니까 맞지? 그 다음에 지금 포더가 나왔단 말이야. 포더는 기능주의고 기능주의 중에 뭐라고 했냐면 각각의 모듈이 어떤 입력값을 넘으면 각각의 결과값 그리고 이 심을 표현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사과를 슬픔으로 대체한 것뿐이야. 이렇게. 그렇다면 밑에 읽어볼게. 최근에 언어 생성형 AI는 문장 입력에 대해서 인간이 말하듯 새로운 문장을 출력해. 하지만 AI는 인간과 다르다. 이 보기 박스는 이렇게 다르다고 보는 애야. AI가 하는 작업에는 지각, 이해, 학습 등 인간의 의식의 형태의 근저가 무슨 뜻이에요? 근저. 저가 바닥이거든. 그래서 이게 밑바닥이야.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지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AI는 지향성이 없고 누구는 있다? 인간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AI하고 인간을 비교하는데 얘는 지향성이
없고 있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인간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할 뿐 아니라 얘는 반응성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식을 특정한 무언가로 향하면서 그것과 관련되고자 하는 지향성을 지닌다. 똑같이 나왔어. 그 다음 이러한 지향성은 의식과 행동의 일관성을 부여해서 통일된 주체로 자립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면 일관성, 통일성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또한 인간은 타자 역시 지향성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해. 내가 내 목표가 있다면 너는 너 목표가 있겠지. 즉 우리가 문장을 이해한다는 건 타자의 지향성을 이해한다는 거니까 인간은 타자의 지향성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이해한다는 건데 요 AI는 이게 다 안 된다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이거를 포더가 비판하려고 해. 뭐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포더는 인간의 물리는 몸은요 각각의 모듈들이 결합한 거라고 했지. 그럼 얘는 이 부분들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통일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인간은 통일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르단 말이야. 얘는 부분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통일성이 없다라고 봤는데 여기는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비판하면 된다고. 그럼 1번 봐봐. 인간의 마음은 다중 모듈에 대한 일련의 프로세스이므로 다중 모듈 나왔어? 그럼 지향성을 지닌 통일된 하나의 주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부분들의 결합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1번이 맞다고. 돼? 그러니까 이게 요쪽 추론이 왜 힘들었냐면 지문에 모듈들의 독립적인 결합만 나왔지 이게 통일성이 없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론하기가 힘들었던 거야. 두 번째 봐봐. AI가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고 있다면 그럼 AI한테 뭐가 있는 거야? AI한테 반응성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타자의 지향성을 의식한다는 걸 의미한다 했는데 자, 칠판 봐봐. 인간한테 이런 속성들이 있다고 했어. 이거 별거 아닌데? 그럼 봐. 1하고 2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그러면 반응성이 있다고 지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없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 반응성이 있다고 해서 결국 이게 지향성, 타자의 지향성을 의식한다는 건 아니야. 다른 얘기야. 이렇게 해줘야 돼. 3번. 자, 인간이 타자의 문장에 표상된 지향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과 다른 타자의 물리적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했는데 얘는요. 답이 이게 안 되는 게 물리적 구조가 여러 개여도 동일한 심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심이 같다고 해서 이게 M1인지 M2인지 M3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물리적 구조를 이해해? 할 수가 없지. 돼? 그래서 답이 안 되고. 4번. 동일한 문장에 대해 AI가 출력한 문장과 인간이 표상한 문장이 같다면 역시 물리적 사건이 AI에도 발생한 것이라는데 이것도 안 돼. 뭐 때문에 이런 출력이 나오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해돼? 그다음 5번. AI는 주어진 문장 입력에 대해서 새로운 문장을 출력하는 입출력 모듈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출력 모듈이 존재하면 얘는 부분적으로 독립성이 있다는 건데 이걸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됐어? 그치? 그러면 1번이 답입니다. 보고. 자, 마저 읽을 거야. 봐봐. 버텨. 거의 다 끝났어. 자, 소거적 유물론은 이러한 심리적 용어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것들을 물리적인 언어로 대체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 얘와 얘의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소거적 유물론은 심리적 언어들은 아예 없애고 물리적 언어로 대체하자는 거잖아. 번역하자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 그냥 하나만 써. 뭘 두 개 쓰니?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냐면 번역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걸 번역하려면 뜻이 변질될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려고 해.
한국에도 사과가 있어. 미국에도 똑같은 게 있어. 그럼 번역할 수 있겠지. 애플이라고. 근데 한국에는 있는데 미국에는 없는 단어, 개념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번역에 오류가 생긴단 말이야. 예를 들어 한국의 김치를 영어로 번역하려고 해.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단 말이야. 억지로 대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캐비지 피클 뭐 이런 거 되겠지. 그럼 되게 다르게 돼. 거기서 오류가 터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심적 언어를 없애버리자라는 거야. 그럼 없애버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있냐면, 봐봐. 가령 과거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악마의 영향이었지만 이거 틀렸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신경생리학적 용어로 대체된 것처럼, 그러니까 물리적 용어로 대체된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인다라는 말, 이거 심적 언어니까, 심적 용어니까 이거 이제 쓰지 말자는 거야. 그럼 이거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빨간색처럼 보인다는 특정 파장의 전기파에 대한 망막과 시신경 반응,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야. 이 물리적 언어로. 됐어? 그럼 이제 우린 이거 보고 빨간색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됐어?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뇌관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느껴졌던 경험들도 물리적인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왜냐면 이 뇌관이 아무리 심리적 언어고 이게 맞다고 해도 이거 없애고 다 물리적 용어로 바꾸자고 했으니까. 됐어? 마지막 문단은 심리철학, 그 다음에 물리주의적 이론, 그 다음에 하지만 아직 해결 못한 것들, 앞으로 해야 돼, 요 정도 나온 거야. 그러면 1번 봐봐. 자, 뇌관을 긍정하는 입장이었는데 뇌관은 어디 파트야? 심 파트야? 아니면 물질 파트야? 그렇지. 그럼 심을 긍정하는 입장은 뇌관의 주체가 주체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해. 그러니까 그 심은요, 인간의 의식 영역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의식 안에 있다고 했으니까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 맞지? 그치? 이해하고 있는 거야. 2번, 심리철학의 물리주의 이론은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누가 우위? 몸이라니까? 마음은 부수라니까? 아니, 결국 몸인데 그걸 마음이라고 네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아니, 몸이야 라고 얘기한 거니까 봐봐.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마음의 우위하면 안 되고 몸의 우위라고 해줘야 되겠지. 그럼 2번 틀렸다. 됐어? 3번, 기능주의 이론에 따르면 뇌의 특정한 물리구조나 상태가 특정한 심적 상태와 대응된다는데, 이거 잘 봐봐. 특정은 실은 무슨 론이었어? 위에서 찾아봐. 특정은 무슨 론이었어? 토크는 개별이었고 특정 유형이라고 나오는 여기였단 말이야. 돼?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야? 유형 동일설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응한다라고 했으면 이건 유형 동일설이어야 되는데 이걸 기능주의하면 당연히 틀리겠지. 돼? 4번, 소거적 유물론에 따르면 당연히 심적 사건은 해석을 통해 물리적인 언어로 번역되면 안 되고 대체돼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고. 5번,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은 기능주의에서 이 물리 1, 물리 2, 물리 3가 다 같은 심적 사건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관계라고. 됐어?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이런 관계. 됐지? 그래서 여기도 틀려서 답이 1번이고요. 넘겨봐. 하나만 더 풀고 말 거니까. 이 소거적 유물론은 뭘 얘기했었냐면 뇌관을 다 없애고 이 심적 언어를 다 없애고 얘를 물질적 언어로 뭐 하자? 대체하자고 했어. 근데 이 보기를 보고 이거 보기로 이 소거적 유물론을 비판할 거야. 봐봐. 물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얘를 그냥 반물리주의라고 잡을게. 얘는 의식과 물질과는 다른 독자적 의미. 얘네 둘은 다르고요. 의식도 나름 독자적 지위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가령 박쥐의 시각이나 청각에 대한 물리적 데이터는 물질적 언어지. 됐어? 이걸 아무리 축적해도 우리는 박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날 때의 느낌, 요 심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심과 물은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조금만 이것만 하고 쉴 거야. 조금만 눈 떠. 자, 물리주의를 비판한 입장에서 이와 같이 1인칭의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경험, 날 것 그대로를 퀄리아라고 했고, 이건 심 아니면 해결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주면 혹시 초등학교 때 그 체육대회 때 달리기 할 때 1등 해본 사람. 그럼 그 1등 할 때 그 테이프에 몸으로 탁 해서 그 테이프 탁 뜯으면서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때 이걸 물리적 사건으로만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몸뚱아리랑 이 테이프가 이렇게 만나면서 물리적 마찰을 가하면서 찢은 것 뿐이지. 이걸로는 그 1등 했을 때 우와 내가 이겼어. 야 내가 최고. 이 감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처럼 평생 꼴등만 해온 사람이 있어 달리기에. 그러면 저 1인칭의 저 감정 죽었다 깨도 몰라. 이씨 좋겠다. 기쁘겠네? 이 정도 추측만 할 뿐이지. 우와 그 순간 막 벅차오르는 그 막 이런 건 모른단 말이야. 왜 뛰지? 뭐 이 정도만 생각하지 나는. 그럼 봐. 1번 어떤 심적 사건은 서로 다른 물리적 사건으로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가 이 기능주의거든? 그럼 얘는 얘랑 아예 상관이 없는 거지. 됐어? 2번 1인칭 관점을 가진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경험은 굳이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다르니까 따로 봐야지. 물리적 언어로 아예 설명할 수 없는 힘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해석해야지. 이걸 물리적으로 하고 싶으면 물리적으로 아예 해석도 안 되는 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 3번 부정확한 심리 용어라도 뇌관을 통해서 퀄리아가 물리적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고 했는데 부정확한 심리적 용어라고 얘기한 적 없으니까 틀렸고. 자 4번 봐봐. 타자에 의해 관찰되거나 물리적 사실로 존재할 수 없는 심적 경험이 있어. 그러니까 소거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요 문장을 이해 못 하더라고. 봐. 물리적 사실로 환원할 수 없다는 건 알겠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왜 타자에 의해서 관찰된다 이건 뭐예요? 라고 하더라고. 이거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타자에 의해서 관찰될 수 없거나. 됐어? 혹은 물리적 사실로 환원할 수 없는. 이렇게 읽어야 돼.